안녕하세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기획 과목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The Next입니다. 그는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회장으로 The Future of Jobs 라는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을 인터뷰해서 연구했고 그 결과가 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본 과목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기획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 논문이나 국내외의 상품 서비스 자료를 모아 수집 분석하시고 최종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할 중점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를 무엇을 왜 어떻게 모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데이터로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할 것인가. 셋째, 이를 통해 구현되는 상품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고객 가치가 실현되는가. 또한 수익 구조, 마니타이제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미디어 휴먼 카페에 가면 이전 선배들의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과정을 들었던 선배들의 사례를 볼 때 본 과목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 과목의 평가 방법입니다. 시험은 40%인데 시간과 장소는 추후 블랙보드에 공고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강의 내용 안에서 출제하는데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주 교재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는 40%이고 동료평가 50%, 교수평가 50%입니다. 동료평가 방법은 본 동영상 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디는 10 홍길동처럼 입학년도 두 자리와 이름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가입 질문에 대한 답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로 출석과 과제가 20%입니다. 매주 3개의 25분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끝부분에 1페이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3페이지의 과제를 매주 총 14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15주째에는 과제 대신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합니다. 최종 프로젝트가 과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제 자료는 동료들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개인별로 달라야 합니다.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영상 25분마다 또 다른 25분에 해당되는 과제 토론 퀴즈 등 추가 학습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영상의 끝부분에 한 개의 과제가 제시됩니다. 주제는 자유인데 여러분들은 매주 최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자료 조사를 하고 이를 3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출석 과제로 100% 평가하게 됩니다. 시험을 볼 경우 날짜에 대한 공고는 본 블랙보드의 시험 공고만이 확실한 공고입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많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 특히 전문가 동영상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강의의 슬라이드를 대부분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교재와 함께 보시면 영어, 한글 모두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번역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하신 뒤에는 영어로 된 선진 정보를 빨리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Core Concept, 핵심 개념을 이해합니다. 첫째, Fram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을 구조화합니다. 둘째,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해 큰 그림을 봅니다. 이때 나무를 보았다, 숲을 보았다 하면서 줌인, 줌아웃의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Embedding Values and Technologies, 기술에 가치를 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고객 가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A Human Rights Based Framework,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Empowering all stakeholders,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주기입니다. 향후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은 Technologies, Opportunities and Disruption은 기술, 기회, 파괴, 즉 파괴적 혁신입니다. Extending Digital Technologies는 기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New Computing Technologies, 새로운 컴퓨팅 기술입니다. 일곱째는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거래의 신용에 혁명을 가져올지 예측해봅니다. 여덟째는 The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살펴봅니다. 아홉째는 Highlight on Data Ethics, 정보윤리를 조명합니다. 열째는 Cyber Risks, 사이버 세계가 가져올 위험을 알아보고 대비책을 생각해봅니다. Altering the Human Being은 사람을 바꾸기입니다. 11번째는 Biotechnologies, 생명공학입니다. 12번째는 Neurotechnologies, 신경기술입니다. 13번째는 Virtual and Augmented Realities,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아트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고려해봅니다. Integrating the Environment, 환경과의 통합입니다. 14번째는 Energy Capture, Storage and Transmission, 에너지 확보와 저장과 전송입니다. 15번째는 Geoengineering, 지구공학입니다. 16번째는 Space Technologies, 우주기술과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로봇, 첨단 소재, 적층 가공과 3D 프린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밍은 구조화란 뜻인데 사진 찍을 때 피사체를 테두리 안에 적절히 배치하듯이 4차 산업혁명을 잘 구조화해서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A way of describing a set of ongoing and impending transformations in the systems.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와 앞으로 겪게 될 변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Related Technologies, 관련된 기술은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dditive Manufacturing, Neurotechnologies, Biotechnologies,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New Materials, Energy 등이 되겠습니다. Look beyond technologies, 우리는 기술 이상을 봐야 됩니다. We nee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way,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at new technologies connect with one another,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Growth and Opportunity,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성장과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에 의거한 Mechanization Revolution이었습니다. 즉 기계화 혁명이었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Electricity Based Mass Production Revolution이었습니다. 전기에 의거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거한 Knowledge and Information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부터 수십 년간 일어날 혁명인데 이것은 빅데이터, AI, IoT, 이것에 의거한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된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약자로 CPS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CPS란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피지컬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이고 첫째, 이곳으로부터 사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모입니다. 둘째는 컴퓨터가 현실 세계를 사이버 세계로 모델링합니다. 셋째는 인공지능이 분석 예측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그래프는 2050년까지 인류 발전에 대한 산업혁명의 기여도입니다. X축은 300년간의 변화, Y축은 인류 발전의 수준입니다. 오렌지색 1차 산업 비중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2차 산업인 전기와 대량 생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포화 상태입니다.
파란색 3차 산업인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은 약간의 성장을 하지만 보라색의 4차 산업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으로 선두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바로 이 성장 구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입니다. 밀려오는 변화의 쓰나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IT 기업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소리입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입니다. 그 전통적 IT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표현하죠. 예를 들면 사람이 상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알고리즘을 갖다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를 넣는다. 여기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 다 빨래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빨래를 넣을 때, 사람이 빨래를 넣을 때 중력이 어떻고 마찰력이 어떻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걸면은 모델링을 이렇게 하니까 빨래가 늘린다, 이렇게 거시나요? 아무도 인간은 그렇게 안 겁니다. 어떻게 거나요? 여러분 반복해서 걸다 보면 대략 이렇게 걸면은 걸리는구나, 대략 이렇게 하면은 빨래가 떨어지는구나, 대략 이렇게 하면은 마를 때는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죠. 직관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논리적 프로그래밍, 인간의 계획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의 직관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IT랑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IT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도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다, 인 거고요. 이거는 기계가 마치 인간이 직관을 기르는 것처럼 기계가 직관을 길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걸어봐야 되잖아요. 빨래도. 그러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데이터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에는 연결이 더 잘 돼야 되고, 연결이 더 잘 되고 데이터가 모여야 되니까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클라우드, 인터넷, 무선망, 그리고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게 세트거든요.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초연결이라는 건 이건 세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공지능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기술을 배우고 뭔가를 배운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인공지능은 전진밖에 안 합니다. 지금 잘 되는 인공지능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럼 구글 웨이모는 왜 구글 웨이모를 하고 있냐? 자동차 산업이 가장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바둑 문제를 푸는 거는 산업적 여파는 크진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기업이니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가장 여파가 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파가 큰 건 어디냐? 4차 위원회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과제 중에 굉장히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을 헬스케어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래서 인공지능 안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광고도 하는 시기고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광군제라는 그런 쇼핑 시즌에 광고를 작년에 2억 종류인가 했다고 하는데요. 2억 종류입니다. 종류. 광고 종류 개수입니다. 노출 횟수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만든 거죠. 다 디지털이니까.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IT와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 창출은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기존의 2차 산업혁명과 1, 2차와 3, 4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둘은 또 다릅니다. 그냥 이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 충격 시험을 한다.
그럼 시험 한번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잖아요. 아날로그니까.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지만 극단적인 예,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 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 사이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경영은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플랜 두 C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이 없습니다. 메저는 평가죠. C에 가까운 겁니다. 빌드는 두죠. 실행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거 그냥 배운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사실은 C거든요. 플랜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이유는 디지털은 복사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계획 안 하고 빨리 실행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전통적인 IT와 인공지능도 다르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도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시도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하는 거는 큰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에 강했던 곳들도 오프라인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그냥 다른 겁니다. 오프라인만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온라인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듯이. 그러면 둘은 제가 보기엔 기존의 오프라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든 정권이든 이런 소비자 금융을 했던 곳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거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오프라인 거점들이 훨씬 더 다른 형태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떠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버진 그룹에서 하는 뉴뱅크라는 거의 내부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기존의 은행의 지점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형태 같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시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프라인이 주는 가치가 온라인 대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프라인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게 되는 거고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한 꼭지로 제가 드립니다. 금융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특히 한국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미국처럼 내지는 영국처럼 언번들링 현상이 강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규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그룹이나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정도 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저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구권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번들링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하는 영역 중에는 기존 은행보다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전반적인 언번들링은 없겠지만 분명히 기존의 그룹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영역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그룹은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고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보통 이제 기존의 M&A 같은 경우는 보통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덩치가 큰 기성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덩치가 큰 기성기업은 몇 개가 안 됩니다. 탐색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다 나오고 관련된 정보가 공시에서 다 나와요. 그럼 딱 알아요. 시장에 분리하게 몇 개 없거든요. 여기 이쪽 M&A와 스몰딜 M&A는 굉장히 다른데 스몰딜 M&A는 뭐냐면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다 작죠. 재무제표 따위는 별로 없습니다.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거죠. 이 두 개는 그냥 또 다른 거거든요. 스몰딜 M&A와
기존 M&A라는 형식 자체는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냥 다른 거다. 이걸 잘하는 곳이 이걸 잘하지 않는다. 반대로 스몰 딜 M&A를 잘하는 사람들이 큰 딜을 잘하진 또 않아요. 큰 딜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라든가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으려면 뭐 하나금융도 아마 하나벤처스 같은 암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들 시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벤처뎁이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고요. 벤처에 대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벤처는 뭐 자산, 담보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워런트를 좀 넣습니다. 워런트를 넣어서 보통 대출액의 4, 5% 정도를 워런트를 하는데 저 워런트가 뭐냐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래서 대출액이 손실이 몇 개 나더라도 좀 나더라도 신주 인수를 한 것들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있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저걸 가장 잘 하고 있는데 저런 형태의 금융 상품 내지는 금융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 때문인지 조직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계에 있으면 성장하는 회사는 무조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 에쿼티 파이낸싱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돈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죠? 예, 대부분 해외입니다. 여기 잘 아시는 우한형제, 배달의 민족 뭐 이런데 뭐 최근에 투자 받아서 뭐 유니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의 상당 자금은 전부 다 해외입니다.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서 다 왔죠. 본 강의는 은행과 같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뿐 아니라 자본과 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한 벤처기업들의 자본이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업의 투자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줍니다. 시간당 강의 뒷부분은 다음 차수에 듣겠습니다. 본 발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다 중요한 것들이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강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다룰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상품, 서비스 등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수업 내에서 혹은 수업 밖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분석한 뒤 1차 시당 1페이지, 총 3페이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PT 상단에 1, 2, 3 차수가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기본만 지키시면 다 만점이니 부담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템플릿은 1주 과제에 첨부된 과제.ppt.x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8주에는 다른 주와 달리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기획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팀별로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각 PPT 파일을 제출합니다. 한 페이지에 프로젝트 제목, 팀원, 이름, 학번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요약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참고자료, 제품, 서비스를 요약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부터의 포맷은 자유이고 평가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만점입니다. 15주에는 최종 프로젝트 과제를 대신 제출합니다. 그 밖의 주에 과제를 제출할 때는 이번 1주에 한 과제와 같은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료 평가는 개인별로 모두 제출합니다. 순위는 자신은 0등이고 다른 팀은 1등, 2등, 3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료 평가 코멘트는 한두 줄 정도로 키워드, 장단점을 적습니다. 코멘트가 부실할 경우 여러분의 동료 평가가 최종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 점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논문들은 scholar.google.com이나 google.com에서 PDF 파일을 검색하시면 많은 논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논문지와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